과학적 사주명리 제대로 공부하며 배우자 제1편 고급편을 강의하겠습니다. 이 명조를 딱 보는 순간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사주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를 일단 찾는 방법부터 좀 보겠습니다. 배우자를 찾는 방법은 배우자 찾는 순서 방법이라고 지금 밑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첫째로 봐야 될 것이 천간의 일간과 천간합이 있는지, 이 무토와 합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간합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부의 합이기 때문에 천간합을 일단 찾게 됩니다. 그 위에 나타나 있는,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 있는 천간합이기 때문에 일단 천간합을 찾게 됩니다. 천간합이 없으면 그 다음에 배우자궁을 보게 되는데, 배우자궁은 일지를 말하는 겁니다. 배우자궁은 일지를 말합니다. 이게 배우자궁입니다. 일간이 본인이면 이 밑에가 배우자궁이에요. 또는 이 부분을 자기 몸 이런 걸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생식기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우자궁을 찾는데, 배우자궁에 그 배우자 성이 들어가 있으면 그 성을 따게 됩니다. 배우자궁이 성은 이 사람이 여자니까, 여자분이니까 관을 찾아야겠죠. 무의 광이는, 무토의 관은 목입니다. 목이 들어가 있는지 봅시다. 진중을목이 들어가 있죠. 진중을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배우자가 을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찾게 됐죠. 또 여기에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일간과 합이 되는 지지, 그러니까 합이 되는 지지, 그러니까 무가 만약에 있으면 무기합이죠. 무자합입니다. 이렇게 이제 합이 되는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일간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데서 보면 이 범위를 설정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책들에서. 그런데 이 범위를 책정을 안 하면 그 배우자 찾고 뭐 육친관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같기도 하고 저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간이라 그러면 무오는 간여지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긴첩된 간지에서, 이렇게 긴첩된 간지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일간은 간여지동입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은 걸 간여지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범위는 여기까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요.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넓어지게 되는 거죠. 간여지동이 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일지에서 찾게 돼요. 일지와 합의되는 천간. 그러니까 이 간지와 합의되는 걸 찾았는데 없어. 그러면 이거와 또 천간과 합의되는 걸 찾게 돼요. 일지가 긴첩하여 삼합을 이루는 경우에 허투된 오행과의 합도 고려한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하기는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단 일간이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지와 천간과의 합을 없으면 이제 지지간의 합을 찾아야 돼요. 일지와 지지의 합. 단 합에 있어서 합하는 오행의 본기가 하나쯤은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본기가 하나쯤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책에 보면 본기가 아닌 중기와 여기의 합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찾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그 일정한 부분은 설명이 가는데 다른 부분은 다 오해가 돼요. 다 합의돼서. 그러나 자묘유 왕지는 지장간에 있는 것도 본기로 본다. 그러니까 본기가 아닌 것도 본기로 본다 그랬어요. 오에 있는 본기는 병정만, 그리고 기는 제외한다. 자에는 개수와 임수가 있어요. 그 모두를 본기로 본다는 거죠. 묘에도 갑과 을이 있는데 그것도 다 본기로 보고, 유에도 경과 신금이 있는데 그걸 다 본기로 본다는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을목인데, 을목 위에 여자들이 쫙 있어요. 셋이나 위에 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여자 밑에 있으니까 당장은 이 여자하고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결혼을 했다가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외국에 나가서 다시 여자를 불러들여서 결혼하게 되는, 두 번째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뭐를 말씀드려야 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지장간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에는 임수가 있어요. 임계하고 임계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은 역이고 개수가 본기예요. 여기는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자로 넘어오기 전에 해로부터 자로 넘어오죠. 해의 기운이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임. 그래서 임계. 여기와 본기를 갖고 있어요. 오는 여기와 중기와 본기가 있는데, 여기는 사화로부터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사화의 여기가 남은 게 병이에요. 그 다음에 기가 중기고 정이 본기입니다. 묘는 인묘로 넘어와서 인의 여기가 갑으로 남아있고 본기가 을입니다. 유는 신유로 넘어왔죠. 신의 여기가 경으로 남아있고 본기입니다. 인사 신해는 이 부분은 다 맹지로서 출발선에 있는 것들이에요. 출발선에 있는 것들은 여기가 다 계절토로부터 넘어와 있습니다. 계절토로부터 넘어와서 앞에 무토들이 다 있어요. 무토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는 무토가 없어요. 물론 다른 책에는 무토를 기입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감명해 보면 해에는 무토가 없는 걸로 봐야지 감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에는 왜 무토가 없느냐? 해에는 본기에 무토가 절지에 있어요. 본기가 절지야. 그러니까 무토가 절지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를 제외합니다. 무 또한 인이 축으로부터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무토가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인은 화를 생하려고 하죠.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출발선에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목에서 화로 넘어가죠. 방위가. 그렇죠? 동쪽에서 남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화가 나옵니다. 그 다음 본기가 나옵니다. 산은 남방에 있어요. 남방에 있으니까 서방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금이 나오고 본기가 나옵니다. 신은 어디 있어요? 서방에 있죠. 그럼 북방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임수가 있고 본기가 나옵니다. 해는 북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갑이 갑이 여기고, 그렇죠? 임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축은, 미술지는 끝마치는 자리예요. 계절이 끝마치는 자리라서 과거로 회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은 자수로부터 맞기 때문에 여기가 개고, 그 과거를 회상하기 때문에 신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수방이니까 금이 전에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넘어옵니다. 본기가 그렇고요. 미는 오로부터 오미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정이고, 미는 회상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생한 것을 생하니까 을목이 나오는 거고, 기토본기입니다. 술은 유로부터 넘어왔죠. 유금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여기가 신이고, 이거는 금이니까 그 전을 생하게 돼요. 금국이 서방에 있으니까 남방을 하니까 정화가 나오고, 중기가 본기입니다. 진도 또한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장간을 전부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인경, 축계신기, 미정을기, 술신정무, 진을깨무, 이게 바로바로 입에 나올 정도로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명조를 딱 보는 순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혼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40쯤 넘어갔다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거를
사주를 풀어달라고 그러면 그 말하면 거의 적중이 하게 됩니다. 결혼 이혼했을 형태다 하는 형태를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응답할 겁니다. 그럼 이 사주에서 그 부기 정도, 태어났을 때의 부기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어디를 보면 나오냐면 연주와 월주를 보시면 나와요. 연주와 월주를 보시면 되는데, 이 우선 보는 것이 연주의 연간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태어났을 때의 시초점이에요. 부친이 여기서 시작할 때 대부분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 사주는 기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안이 안 좋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용신이 연주에 있어요. 연주에 있으면서 자어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를 충해요, 자가. 그래서 여기에 세력을 몰아내고 있죠. 용신이 여기 세력을 몰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월주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넉넉한 집안에 태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월간이 용신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월간이 용신인 경우에도 합을 통해서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만약에 여기가 개수인데 개수인데 무가 옆에 있어. 무기 옆에 가지고 여기로 와. 자리 이동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가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리 이동을 통한 그 변화를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월간이 기신인데 천간, 그렇죠. 용신이 자리 이동하는 경우. 용신이 자리 이동하는 경우는 부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월간이 기신인데 년지 용신이 월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 이 명조같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는 집의 넉넉한 집안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연간이 재성 또는 식신이 월간이 관, 그러니까 월간이 관일 때 연간이 재성이 생을 해주거나, 그 재성일 때, 월간이 재성일 때 식신이 생을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집안 형편이 어느 정도 넉넉한 가정에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거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녀누는 집안의 형편을 나타내는 것이기보다 재능률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정사병운을 보면 이 사람은 이 운에 보면 이거는 다 기신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집안 형편이 괜찮은데, 병정사를 보면 이 사람 인성운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로 봐서 이 기신인 인성이 들어왔으니 공부는 못했을 것이라고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해설은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대운에 이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이 진대운은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설명 듣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요,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려면 자수는, 이 용신은요, 무토가 천간에 있어요. 무토가 이렇게 천간에 있습니다. 천간에 있어서 무계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계합, 천지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합. 천간과 지지가 합을 하고 있어요. 자수는 진이나 신이 오면 합을 통하여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이 묘지거든요. 자의 묘지인데 묘지로 임묘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자수는 재성인데 그럼 재성을 나타내는 게 부친이거든요. 부친이나 즉 재성인 돈이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부친이 몰락했습니다. 부친이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무진간여지동 형태가 되면 형하게 되는데, 무진간여지동 형태가 되면 진진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에 진진형이 되면 오가 그 공백 현상으로 동하게 됩니다. 일어나요. 오가 자를 충합니다. 이러면 급속하게 돈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설명은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진이 오면
이 사주 명조 내에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와 오의 충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결이 된 거, 좌우 충, 형, 이압, 암압 이 형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끼리는 통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진이 대입을 하면 진이 오의 자리에 와요. 왜냐하면 대우는 월주에 오게 되어 있거든요. 진운에 오게 됩니다. 진이 오면 오와 자가 충하는 통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진은 자와 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합을 하는 현상에서 자는 무로부터 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극하는 토와 수를 극하죠. 그런데 그 극하는 토로부터 합을 당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묘지가 오거나 또는 사지가 오거나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을 통해서 그 임수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진의 묘지로 들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진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게 되면 부친을 나타내는 자수가 사망하거나 때로는 돈을 나타내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거나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진이 오면 무진으로 간여지동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간여지동의 형태를 이루게 되면 이렇게 통로뿐만 아니라 이 통로로만 개설된 통로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집이 있어서 옆에 있는 또 긴첩한 진을 형하게 돼요. 이 형하게 되면 진진형이 되면 여기 공백 현상이 일어납니다. 공백 현상이 일어나면 사와 오가 동하게 돼요. 그 파동으로. 이 공백 현상으로 인한 파동으로 사와 오가 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오 방합도 발생하고 오가 자를 충하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 사와 오가 그 방합을 이루면 화가 엄청나게 강해지겠죠. 거기다가 오가 자를 충하게 되면 자는 거의 그냥 말라버리는 거죠. 이러한 현상 때문에 자수가 돈이 급속하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급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돈이 사라지게 돼서 부모가 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지지는 보세요. 자신을 극하는 천간. 그러니까 무토가 자수를 극하죠. 극하면서 합하고 있어요. 천간으로부터 합을 당하거나 극을 당하면 이런 거죠. 그 경인 같은 경우에 경이 인을 극하고 있죠. 삼요절을 만나면 삼합을 이루어 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삼요절로 들어가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을묘운과 갑인운이 모두 목이에요. 근데 을묘운은 좋았는데 갑인운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을묘운에는 남편이 취직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갑인운에 와서는 남편이 실직하고 그걸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똑같은 목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산유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요. 그래서 책에서도 을묘운과 갑인운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을묘목은 왕한 무토를 극할 수 없고 오히려 무토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따라서 이대운의 그 남편이 조폐공사에 취직하여 평안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갑인운에 들어가면 무토를 극해서 고국을 등지고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남편이 실직하고 이렇게 이제 고국을 떠나게 됐다. 아마 갑인운에 아마 이혼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잘 설득이 되질 않아요. 을묘운이 오면 무토를 극하지 않아서
내린다. 갑이는 무토를 극해서 나쁘다. 이런 설명은 논리적으로 약간 미숙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약신운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약신운이 초급과 중급을 통해서 제가 약신운에 대한 설명은 약간은 했습니다. 자수가 용신이죠. 용신인데 무토들이 많아. 나를 극해. 이것들이 다 병이거든요. 이 병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약이 필요하죠. 약이 필요한데 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수는 미성년자예요. 초급 중급에서 성년자 미성년자의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수는 미성년자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애를 낳았고 오면 좋은데 수를 동반한 목이 오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야. 다 을묘 갑인으로 왔어. 그러면 을묘운도 나쁘고 갑인운도 나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 진중 을목이 있어요. 이 자식이 있어요. 내 애가는 아니야. 내 애는 아니야. 하지만 이 명조 내에 내가 쓸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을목이 있어. 이 을목을 쓰면 돼. 이 을목을 쓰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학과 삼합으로 인해서 진중 을목이 상하게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쓸 수가 없거든요. 방학과 삼합을 통해서 을목이 변하거나 그러면 물론 뭐 진은 목방에 있는 거니까 방합은 아니겠죠. 근데 삼합을 통해서 없어지면 얘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자진합했죠. 자사합해서 자진합했지만 원상 복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중의 을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을묘운에는 이 진중 을목을 쓰기 때문에 길한 거예요. 근데 갑인운은 뭐냐면 진중의 일몰만 있지 갑운은 없거든. 이거는 쓸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이 시기가 되면 결국은 안 좋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운으로 넘어갑시다. 개축운을 전체를 적용할 것인지 개운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여태까지 논의되고 있죠. 근데 이제 개운만 적용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개는 자수를 보고 있고 자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진중개수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대운은 혼자 오게 돼요. 개수가 와서 그러면 개수의 운을 봅시다. 개수는 여기로 오죠. 무기압합니다. 하지만 개수는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강한 놈이고 강한 놈인데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대가 좋아해요. 그러면 걔는 무토는 이 무자는 나의 어떤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건 가장 합당하긴 하지만 약해. 그죠? 근데 얘는 진중 개수에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강해. 그러니까 개수는 무진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진과 합을 맺게 돼요. 그러므로 일간은 이 개수를 취하게 되는 형태가 돼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나한테 온 현상. 그때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개운에. 그 다음에 이제 개는 여기로 갔으니까 축이 이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축이 와 있어요. 그러면 좌오로 인해서 자축합이 되죠. 자축합은 방합인지 이합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축은 무토가 위에서 지배하게 돼요. 개수는 이미 딴 데로 갔으니까 무토는 무토가 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축은 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토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자축합으로 하게 되면 토로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이합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수는 토로 변화하는 쓰디쓴 맛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알아야 될 것이 모친은 여기에요. 모친을 찾는 건 부친과 모친을 찾는 건 일단 일지로부터 먼저 찾습니다. 그 다음에 없으면 여기서 찾게 되는데 이렇게 찾아요. 일지를 찾게 되고
여기서 찾는데 여기가 없으면 이제 여기서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모친이 있습니다. 모친이 정화로 투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본인은. 이 정화로 이렇게 표출되어 있는 부분은 이건 화장한 얼굴이에요. 화장. 왜냐하면 부부가 만날 때는 항상 화장하는 얼굴로 만나게 됩니다. 그죠? 맺을 때 예쁜 얼굴로 묻게 되죠. 그래서 정화가 정임합하죠. 이 자와 정은 떨어져 있지만 오가 내 몸이 긴첩되어 있죠. 그래서 자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자는 사와 암합을 통해서 정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중 임수와 정임합해서 자수가 부친인 겁니다. 부친이 추군에 들어오면 자축합을 통해서 토로 압박을 당해요. 응? 그럼 이제 위험한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무인년이 들어오면 무인의 새우는 무인의 새우는 이 연주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오충의 연결고로 인해서 인호합이 되죠. 인호합이 되면 화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가 다시 자를 충하게 되는데, 자를 충하게 되면 이 현상이 뭐냐면 합중봉충이라고 하죠. 합중봉충. 합한 가중에 충을 맞았다. 또는 합중봉형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함을 나타냅니다. 합중봉충하여 50세에 합중봉충하여 사망하게 이른다 됩니다. 아버지가 부친이 사망했어요. 자, 근데 이제 임자운을 봅시다. 임운에는 정임합해서 괜찮았다고 설명합니다. 책에서는. 근데 임은 자수의 용신을 부주하는 운이에요. 좋은 운이죠. 그래서 임자운은 좋은 운입니다. 그나마 이 책에서는 자수가 오면, 수운이 오면, 자수운이 오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만, 자수가 오면 엄청나게 발달할 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